소심한 불자들의 세심한 불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지요? 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가을, 그렇습니다. 네, 가을 없이 겨울이 온 듯한데요. 우리 오늘은 사찰에 우리 스님들께서 이제 많이 계신데 의외로 사찰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사찰에 있는 게 스님들 맡으신 것. 여기 사찰도 조직 뭐 하나의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을 잘 운영하려면 이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직위가 있죠, 직위. 네,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체계적입니다. 예. 네. 사람이 적으면 그 관리하는 스님도 적고, 네. 또 조직이 커지면 관리하는 스님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소임도 그러니까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불교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담당 스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네, 우리 불자님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주지, 주지 스님 있잖아요. 우리 주지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요? 주지가 제일 대표적인 직책이죠. 그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사찰을 대표하는 스님이 이제 주지이고, 주지가 한자로는 머물주에다가 지킬 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1차적으로 딱 단순하게 보면 절을 지키는 사람이죠. 절을 지키는 스님, 주지인데 어원은 역사적으로는 중국 8세기 무렵에 백장회해선사라고 있어요. 백장이 법보고 회해가 법명인데 그 유명한 하루 일하지 않았으면 하루 먹지 말라고 하신 철저한 노동을 통한 이제 수행, 실천을 강조하신 분인데 그분 때부터 이제 주지라는 한자명으로 주지라는 개념이 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지가 준말이에요. 구주호지의 준말입니다. 오렐구, 머물주, 보호하고 지킬지, 구주호지에서 그러니까 그게 주지로 축약이 된 건데 그러니까 영원히 오래도록 영원히 머물게 하고 보호하고 지킨다.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법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구주호지에서 줄여서 주지가 된 건데 그 주지라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절도 지키고 불교의 명맥도 유지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히 이제 세세생생 전승되도록 한다는 게 주지의 역할이죠. 요즘은 좀 이제 그 주지라는 개념이 행정이나 절의 어떤 살림 이런 거를 좀 책임지는 역할, 그러니까 이른바 사판이라고 하죠. 그런 게 좀 강조되고 있는데 그 처음에 주지의 원개념은 주지가 이 절도 지켜야 되지만 불교를 지켜야 되는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 자리였던 거고. 그 알고 보면 부처님이 최초의 주지였죠. 중림정사 최초의 사찰의 중림정사였고 인도에 있는. 부처님이 또 그러니까 불교를 만든 분이니까 그 중림정사의 최초의 주지가 된 거고. 그러니까 단 그 절도 잘 운영을 해야 되지만 불교가 잘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주지의 역할인데 그럼 뭘 잘해야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되고 법문을 잘해야 되죠. 그래야 신도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주지가 곧 결국은 그 주지라는 게 부처님의 역할을 대행을 한 거예요. 예전에. 덕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판에도 능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큰 스님들 이렇게 존경의 표현을 할 때 큰 스님들 이제 받들고 할 때 이사무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교계에서. 이사무해, 참스승, 이사무해라는 말을 쓰는데 이판에도 그러니까 무해, 장애가 없다. 이판도 잘하고 사판도 잘한다. 그래서 이판, 수행도 잘하고 법문도 잘하고 사판, 행정도 잘하고 신도 관리도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주 엄친아예요. 그러니까 퍼펙트맨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책에 소개해 주신 우리 원철 스님께서 쓰신 주지학개론이라는 책을 저는 못 봤는데요. 여기에 주지 스님이 하지 말아야 할 일 3가지를 꼽으셨다. 일이 번거로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일이 없다고 굳이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며 시비분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요 구절은 꼭 주지 스님뿐만 아니라 대표를 맡고 있는. 저 이거 책상에 써놔.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꼭 주지는 이제 높은 자리긴 한데 어느 자리에 있거나 어떤 조직에 속해 있으면 뭐 필요하고 요구되는 덕목이죠.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경영과 많은 사람들을 또 더 커. 이렇게 사람이 모인 집단이 사람이 모인 집단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그걸 다 잘 조율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계속 이제 이 품안에 놓고 그리고 더 이제 확장을 해나가려면 뭐 지혜가 뛰어나야 되고 덕도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덕체. 예. 여기서 또 지적체가 나오네요. 그리고 주지 스님 계시면 우리 또 일반 작은 사찰에서는 공양주 보살님 계시고 또 큰 사찰에서 원주 스님 계시잖아요. 여기서 주자가 또 다르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그러니까 주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머물 주자를 쓰는데 주인주에도 그 사람이 면이 붙은 머물 주자를 쓰는데 공양주나 말씀하신 원주 같은 경우는 주인 주자를 써요. 일단 그 뜻을 좀 공양주는 말 그대로 이제 요리도 하시고 그러니까 절에서 주방장 같은 개념이죠. 제가자로서의 주방장이고 원주는 이제 스님이죠. 그러니까 절 살리면 그러니까 총무라고 보셔도 되고요. 원주는 총무 같은 개념인데 절 살리면 모든 걸 관장하시는 주님인데 그래서 원주에서 원자는 후원을 보통 하니까 후원하면 뒤후자를 써가지고 그게 결국 식당이란 말입니다. 식당이자 주방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안살림을 맡는 사람이 원주인데 그러니까 원주는 어머니 같은 개념이고 주지는 아버지 같은 이른바 좀 표현을 하자면 그런 개념이고 옛날식 표현이죠. 이른바 엄신자모, 엄부자모. 전근대적인 표현인데. 그렇죠. 그래서 원주는 근데 그리고 공식 주지가 원주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 주자를 쓰니까 더 높아 보인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아니다. 주지 머물주를 쓰긴 하지만 그 구주오지라는 원개념을 살펴보면 구주오지라는 원개념을 알면 주지가 정말 높은 분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자를 쓰는 경우 또 하나가 있는데 큰 이제 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원도 있고 스님들 가르치는 교육기관 강원도 있고 계율을 이제 공부시키는 유론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장 제일 높은 어른을 강원에서는 강주 거기 주인주 있습니다. 유론에서는 율주 주인주를 쓰죠. 그리고 또 회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최근에 좀 제가 봤을 때는 현대에 와서 좀 많아진 개념이에요. 회주는 이제 법회할 때 모일회에서 법회의 주인주에서 주인주다. 그래서 회 그러니까 절보다 좀 큰 개념으로 어떤 스님들 사부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게 법회에서 회라는 개념이고. 그 주는 주인주 그래서 주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 최고 대장을 보통 얘기하는데 그 회주가 딱 그 어감에서 보듯이 주지보다 높은 자리죠. 보통 요즘 회주라는 말, 큰 스님들이 예전에 이제 젊어서 이제 수행과 포교를 열심히 해서 이제 일가견을 이룬 스님들이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회주로 올라가고 자기의 상좌 이제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 종교적 아들들. 여기도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출가한 사람들 제자 중에 상좌 중에 누굴 주지를 시키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건 좀 흥미로울 수 있겠는데 회주가 계신 분은 보통 주지가 젊습니다. 아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아들은 맞는데 이게 종교적 아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죠. 직계 제자들. 그리고 보통 현대 불교 추세가 이제 젊어서 이렇게 크게 이루신 분들이 회주로 올라가고 일하시는 밑에 분들이 이제 주지가 이제 실제적인 실무를 관장하는 분이 주지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이 맡게 되죠. 요거를 얘기하실 때 예전에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머물 주를 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주인 주자를 쓰는 뭐 회주, 그다음에 원주. 이 원주 스님은 정말 일이 폭발하잖아요. 그죠? 모든 그 빛은 안 나고 일만 많은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 복을 많이 닦을 수 있는 자리라고. 그런데 왜 주지할 때 머물주를 쓰는 줄 아느냐? 주지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고 경책하시는 걸 엿들은 적이 있습니다. 엿들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주지라는 게 알겠지만 사찰마다 전국에 뭐 수많은 사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지들이 결국 그 불교를 대표하고 그 불교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람 스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불교계의 얼굴이에요. 주지가. 더불어서 우리 선방 가면 용상광 붙여놓잖아요. 이제 그거 읽으면서 되게
땀을 뺐던 기억이 있는데요. 용상방에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용어들도 소개를 해주시죠.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그죠? 선언을 하니까 보통 총림부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총림이라는 이제 수행공동 조계종에 8개 총림이 있는데요. 네. 그 총림이라는 게 이렇게 큰 대형 수행 공동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네. 종합 수행 도량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전을 배우는 강원이 있고, 계율을 공부하는 유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도를 닦는 선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선원, 강원, 유론에다가 이제 조계종에서는 연불원까지, 연불도 중요한 수행이니까 연불원을 두면 이제 총립이라고 인정을 해주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교육기관을 두면 당연히 사람이 많아지죠. 사람들이, 스님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대형 수행 공동체를 총림이라고 하는데, 총은 무슨 뭐 총량할 때 총, 많은 다알총이라고 해야 되나? 총에다가 림, 수풀림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숲을, 원래 유교에서도 유림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유생들이 집단에서 유림을 쓰듯이 총림도 사람들이 그렇게 숲을처럼 빽빽하게 많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총림이라고 하는데, 총림의 이제 가장 큰 어른이 방장입니다. 각방자에다가 네. 그 어른장을 쓰나요? 대장부할 때 장자를 쓰는데, 네. 그 방장이 제일 어른이에요. 제일 네. 윗 어른인데, 그 방장, 이게 또 교도소에서 방장이라는 말이 많이 쓰니까 한자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방장은 네. 교도소에서 쓰는 그 방에서 제일 싸움 잘하고 뭐 하여튼 네. 그런 카페 중에서 제일 짱, 네. 방의 짱을 얘기하는, 이거는 이 방장은 그 방방자는 그 방방자하고 그 길장자 쓰지 않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각방자에다가 어른장자를 쓰는데, 네. 그게 유마병에 나옵니다. 그것도 주지가 구주호지의 준말인 것처럼, 네. 방장도 사방일장의 준말이에요. 사방일장, 그 사방이 유마병에 나오는데, 사방 그 방의 크기가 일장, 그 장이 어른 키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어른 키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방이 어른 키 정도면 정말 작은 방이죠. 정말 단칸 뭐 한 평짜리 방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방장, 그 무슨 의미냐? 그만큼 검소하다, 검소하고 소탈하다라는 뜻으로 사방일장을 줄여서 방장이 되는 거고요. 방장 밑에 이제 두 번째 방장을 그러니까 보좌하면서 이제 대중을 다스리는 수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좌는 네. 머리수에다가 앉을 좌자를 쓰죠. 네. 그러니까 수좌는 말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 중에 으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계종이 워낙, 그러니까 조계종이 이제 선종이 전통이다 보니까 네. 선을 오래 하고 이제 한 소식을 하셨고, 이제 안목이 있으신 분을 수좌라고 하죠. 그러니까 방장 밑에 수좌, 네. 그 다음에 주지. 네. 그러니까 총림법에 따라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방장, 네. 수좌, 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윤하인데, 네. 윤하는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주지하고 윤하가 이제 동급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윤하가 동급인데, 윤하는 이제 이게 주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의 살림을 책임지는 좀 사판 그런 쪽 개념이 있어요. 사판의 네. 책임자라면, 윤하는 이제 대중들을 선수행을 직접 하고 대중들을 통솔하는 정신교육 담당 그런 사상적 정신적 책임자인데, 윤하는 강유라는 네. 법도를 뜻하는 한자에 강유를 뜻하는 네. 강유에서 유를 따고요. 네. 갈마나타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교수란 뜻이거든요. 네. 프로페서, 그러니까 대학 교수처럼. 거기서 나를 따와가지고 네. 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상,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용상방에 보면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총림 같은 경우는 방장부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방장부터 시작. 방장이 없는 좀 작은 사찰인데 선원 있다. 그러면 방장을 대신하는 우두머리가 조실입니다. 할아버지 조자에다가 방실자를 써가지고 그 방장이 있으면 이제 방장을 쓰고, 그러니까 총림이 아닌 선원에서는 조실이 이제 제일 어른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수좌, 뭐 주지, 윤하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절들에서 이게 한국 불교가 그 선불교 전통이 선농일치라고 해서 네. 그냥 앉아서 도만 닦지 말고 일상 속에서 선을 네.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을 엄청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아까 백장선사 얘기한 것처럼 네. 한 일일부작 일일불식처럼 예. 노동에서, 그러니까 삶의 그 현장에서 뭔가를 깨달는 거죠. 어디서 외딴 데 가서 가보자만 들고 있다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이게 참 그 포인트가
어떤 잉여 생산물이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동까지도 수행으로 일삼 이렇게 같이 들여온 거죠. 그죠? 그리고 나의 이익이 보통 노동이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어떤 수행을 위해서 하는 노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탁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 수행의 방편으로 노동을 하는 거지. 뭐 이분들이 뭐 돈 벌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노동이 아니니까. 그런 데서 이제 불교 노동의 참맛이 참맛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항상 뭐 한국 큰 스님들도 그렇고 놀면 혼내요. 어느 큰 왜 그러냐면 놀면 딴 생각하니까. 옛날 특히 이제 뭐 한국 근현대 고승들이 워낙 많은 분이어가지고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느 한 분만 딱 그랬던 게 아니라 옛날 큰 스님들은 노는 꼴을 못 봅니다. 딴 생각하고 얘가 이제 또 이제 바람 나가지고 절 나갈까봐 하고 계속 혼내고 일을 시키고 이게 거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는 게 일이니까 수행도 하지만 거기서 또 이제 그 노동을 통해서 그걸 노동을 수행 삼아서 깨달으라고 하는 담부로 이제 일을 시키신 건데 용상방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수임이 오행주 같은 것도 있고 뭐 여기 재밌는 거 정말 많아요. 아주 세분하게 쪼갭니다. 직무를 다각 대중이 마실 차를 마련하시는 분, 뭐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간병, 밥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국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채소 다듬는 사람 따로 있고, 숯이랑 뗄나무 해오는 탄두루, 과일과 채소를 맡아 가꾸는 원두, 정말 많죠. 목욕물 준비하는 역도 정말 많아요. 일을 세분하게 쪼개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절 살림이 어떤 총량 같은 게 크기도 하지만 아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놀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놀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이게 미흡하더라도 주인이시. 이런 것들을 작은 그 일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마치 그 1인 1 일기업, 일업, 업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도 한 개씩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워주잖아요. 반장 혼자 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20 몇 명이면 20 몇 명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역할 1인 1 역할이다. 맞네요. 자기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 자존감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의식도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 두자가 많이 붙거든요. 머리 두자 씁니다. 뭐 갱두, 뭐 채두, 뭐 하여튼 마두, 별두가 다 있는데 그 두가 머리두를 뜻하기도 하지만 재능을 뜻하는 전미사거든요. 두라는 게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각자만의 역할이 있고 재능이 있어요. 그 뭐 주지라고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물론 대단한 분이지만 자기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그 밑에 통솔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지라는 자리가 원래 지키는 자리지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나 마찬가지예요. 그 두를 붙이면 그러니까 두라는 말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가 머리이기도 하지만 재능을 뜻하거든요. 다 각자만의 재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그 재능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역할에 스스로는 책임을 사명을 다하고 그럼 그 조직이 발전 안 할 수가 없죠. 다시 요즘 들어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을 해본 건데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줄을 세우잖아요. 수직으로 줄을 세웁니다. 주지스 밑에 누구 해서 이게 높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세상에서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찾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의 이런 역할 분담과 방금 말씀하신 두의 의미, 재능, 이 작은 일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나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역할 분담들을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또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용상방이 꼭 그걸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로로 맞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맞아요. 참 좋아합니다. 생각할 만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어떤 뭐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행사를 할 때 이렇게 안 쓰고 우리 학급 조직도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용상방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두가 주인. 모두가 주인일 수 있는 그 힌트를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 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학교 조직 짜실 때 위에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좋네요. 학교가 좀
조금 그러면 애들 학급 조직도 네, 우리 불교 학생회부터 그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셉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